5월 아침, 충남 공주 외곽의 작은 텃밭에는 밤새 내린 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79의 나이에도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이면 먼저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끝 감자밭으로 걸어가자 잎 사이에서 작은 꽃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꽃은 하얗고 어떤 꽃은 연한 보랏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예뻐 보였지만 김영수는 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천천히 굽혀 줄기 아래의 흙부터 살폈습니다. 그때 이웃 박철수가 울타리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박철수는 77이었고 올해 처음으로 감자를 조금 넓게 심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꽃을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감자꽃이 피었네요. 이제 꽃을 따줘야 합니까? 부엌에서 나오던 이정숙도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76이었고 감자를 보면 먼저 장독대 옆에 놓일 삶은 감자 한 접시를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꽃이 예쁘기는 한데 혹시 저 꽃이 감자 굵어지는 힘을 가져가지는 않을까요? 김영수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젖은 흙을 살짝 눌러보고 갈라진 틈이 있는지 살피고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꽃은 감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바로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박철수와 이정숙을 감자밭 가장자리로 불렀습니다. 감자꽃이 피면 많은 분들이 꽃부터 걱정합니다. 따야 하나, 그냥 두어야 하나, 그 생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 감자를 키워보면 알게 됩니다. 꽃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흙입니다. 흙이 덮여 있는지, 물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잎이 조용히 힘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때 필요한 일들입니다. 감자꽃이 보이는 이 시기,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꽃을 볼 때 마음이 급해지는 분이라면 오늘은 꽃보다 땅을 먼저 보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는 몇 해 전에도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꽃이 피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위만 보고 정작 밑동의 흙이 비바람에 쓸려 내려간 것을 늦게 본 것입니다. 그 해에는 몇 알의 감자가 햇빛을 만나 색이 변했고 밥상에 올리기 아쉬운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뒤로 감자꽃이 보이면 먼저 무릎을 낮춥니다. 꽃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감자를 키우는 힘은 조용한 흙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손끝이 꽃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을 위로 올리기 전에 아래로 내려봅시다. 그 한 번의 습관이 감자밭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밭은 조용히 천천히 대답해줍니다. 박철수는 감자꽃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꽃이 피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감자꽃을 따주어야 씨알이 굵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밭일은 책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고 그 안에는 경험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감자꽃도 그렇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해서 곧장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감자가 이제 다른 걸음으로 들어섰다는 표시입니다. 위에서는 꽃이 보이고 아래에서는 감자가 살을 붙일 준비를 하는 때이지요. 이정숙은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정 텃밭에서는 꽃을 억지로 따지 않아도 됩니다. 꽃 한 송이 때문에 감자가 갑자기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꽃을 따느라 줄기를 흔들고 잎을 상하게 하고 마음만 더 급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밭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감자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밑동에 흙이 열려 햇빛이 들어오는 것, 땅속 물기가 끊겨 흙이 딱딱해지는 것, 잎 뒤에 작은 벌레가 붙어 즙을 빨아먹는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거름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꽃을 따고 말고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박철수는 조금 머쓱한 얼굴로 손을 내렸습니다. 그럼 꽃은 그냥 신호로 보면 되겠네요. 김영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감자꽃은 경고등이 아니라 알림종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 밑을 살펴보라, 물기를 이어주라, 잎을 뒤집어보라.
그렇게 조용히 알려주는 종입니다. 김영수는 꽃을 하나 더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너무 믿지도 말고 꽃이 피었다고 너무 겁내지도 마십시오. 밭은 늘 한 가지 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의 꽃, 아래의 흙, 잎의 빛, 줄기의 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말에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얼굴빛만 보고는 속을 다 알 수 없듯이 감자도 꽃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뜻이군요. 김영수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을 따는 손보다 살피는 눈이 먼저입니다. 잠시 뒤 바람이 지나가자 꽃대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꽃도 그냥 두어도 되는군요. 김영수는 대답했습니다. 꽃이 약해 보여도 감자는 생각보다 단단한 작물입니다. 우리가 해줄 일은 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뿌리 주변의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흙이 편하면 감자는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서둘러 밀어붙인다고 더 빨리 굵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물론 밭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꽃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걱정하기보다 먼저 줄기가 튼튼한지, 잎이 맑은지, 흙이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순서를 지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감자꽃은 조급함이 아니라 관찰을 부르는 작은 문입니다. 그 문을 천천히 여십시오. 김영수는 이제 감자밭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는 꽃을 보던 시선을 완전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줄기 밑동을 손가락으로 살짝 벌려보니 밤비에 씻긴 흙 사이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그 정도 틈은 괜찮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틈이지만 며칠 햇볕이 들고 바람이 불면 더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빛이 들어가면 땅속에서 자라야 할 감자가 불편해집니다. 그는 근처에 쌓아둔 부드러운 흙을 한 삽 떠왔습니다. 감자는 줄기 아래쪽에서 새 감자를 달기 때문에 밑동 주변의 흙이 넉넉해야 합니다. 흙이 부족하면 감자가 자랄 방이 좁아지고 위로 밀려 나온 감자는 햇빛을 만나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보일 무렵에는 북주기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북주기는 단순히 흙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감자에게 어두운 방을 넓혀주는 일입니다. 이정숙은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너무 젖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흙이 손바닥에서 부서졌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이런 흙이 좋습니다. 큰 덩어리로 세게 밀어 넣으면 줄기가 눌립니다. 반대로 너무 얕게 덮으면 비 한 번에 다시 흘러내립니다. 줄기를 세워주되 목을 조르지 않고 뿌리를 덮어주되 숨을 막지 않는 정도가 좋습니다. 박철수는 삽을 들고 성급하게 흙을 퍼 올리려 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멈추게 했습니다. 감자 북주기는 힘자랑이 아닙니다. 천천히 양쪽에서 부드럽게 올려야 합니다. 잎이 묻히지 않게 하고 줄기 사이가 너무 꽉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도 조금 지나가고 비가 와도 물이 오래 고이지 않습니다. 그는 흙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감자는 어둠 속에서 살이 오릅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흙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야 마음 놓고 굵어집니다.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불이 거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밭 한 줄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어떤 곳은 흙이 충분했고 어떤 곳은 고랑 쪽으로 쓸려 내려가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좋은 곳보다 약한 곳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밭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한 자리, 바람이 먼저 닿는 자리, 물이 빨리 빠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북주기도 한 번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자꽃이 필 무렵 다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박철수는 흙을 올리고 나서야 줄기가 한결 곧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겠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꽃보다 밑동이 먼저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흙 위를 가볍게 다졌습니다. 꾹꾹 누르지 않고 비가 와도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북주기를 잘하면 감자알이 달릴 자리만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부는 날 줄기가 흔들려 뿌리가 상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비가 지나간 뒤 쓰러진 감자를 세우느라 애쓰는 것보다 미리 밑을 받쳐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도 허리가 편해야 일을 오래 하지요. 감자도 밑이 편해야 오래 버티겠네요. 김영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은 참 맞았습니다. 북주기를 마친 뒤 김영수는 바로 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감자꽃이 필 무렵에는
땅속에서 감자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기가 너무 끊기면 흙이 단단해지고 감자가 자라는 길도 불편해집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부어 오래 고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자밭의 물 관리는 많이 주는 일이 아니라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일입니다. 이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으니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요? 김영수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흙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겉흙은 촉촉했지만 조금 아래로 내려가자 생각보다 빨리 부서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만 보고는 모릅니다. 봄바람이 불고 낮 햇살이 강하면 위는 젖어 보여도 아래는 마를 수 있습니다. 박철수도 따라 해보았습니다. 그는 손끝에 묻은 흙을 비벼보더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정말 아래는 조금 퍽퍽하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모래가 섞인 밭이나 두둑을 높게 만든 밭은 물이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밭에서는 감자꽃이 보이는 시기에 물기가 끊기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습관처럼 물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수는 고랑을 가리켰습니다. 비 소식이 없고 흙이 마르면 잎 위에 대충 뿌리기보다 고랑 쪽으로 천천히 물을 흘려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물이 서두르지 않고 스며들어야 뿌리 가까이 닿습니다. 한 번에 세게 붓는 물은 겉을 때리고 흘러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는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물을 더 주기 전에 먼저 빠짐을 보십시오. 고랑에 물이 오래 고이면 흙 속 공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젖은 발을 오래 참는 작물이 아닙니다. 촉촉함은 필요하지만 답답함은 싫어합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도 목마르면 힘이 없고 물이 너무 많아도 숨이 막히지요. 김영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자밭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이어지는 물기가 좋습니다. 오늘 꽃을 보았다면 내일은 흙을 만져보십시오. 손끝에 남는 느낌이 잎보다 먼저 말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물조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잎이 축 처져야만 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때는 이미 감자가 한번 힘들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잎이 말하기 전에 흙이 먼저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한 번, 해가 강한 날에는 저녁 무렵 한 번, 손으로 흙을 확인하는 습관만 있어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줄기 바로 옆을 파이게 하지 말고 고랑과 사이 공간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감자는 조용히 스며드는 물을 좋아합니다. 텃밭일은 급한 마음보다 일정한 리듬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리듬이 지켜질 때 땅속 감자도 흔들리지 않고 제 몫을 천천히 넉넉하게 채워갑니다. 물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박철수가 한쪽 잎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저 잎은 왜 조금 오그라든 것 같습니까?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김영수는 가까이 다가가 잎을 바로 보지 않고 먼저 잎 뒷면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점처럼 붙어있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진딧물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냥 먼지처럼 보이는데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날이 따뜻하고 건조해지면 어린 잎이나 잎 뒷면에 작은 벌레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잎에 즙을 빨아먹으면 잎이 조금씩 말리고 빛도 덜 맑아 보입니다. 아직 밭 전체가 나빠 보이지 않아도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몇 포기를 더 살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 푸른 감자밭이었지만 가까이 보니 잎마다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잎은 넓게 펴져 있었고 어떤 잎은 끝이 안쪽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밭은 멀리서 한 번, 가까이서 한 번 보아야 합니다. 멀리서는 자람새를 보고 가까이서는 작은 변화를 봅니다. 박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큰일입니까? 김영수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이라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찍 보면 일이 작습니다. 늦게 보면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꽃을 보러 나왔을 때 잎 뒷면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잘 지나가도록 너무 빽빽한 풀은 정리하고 잎이 젖은 채 오래 답답하게 붙어있지 않게 살피십시오. 거름을 너무 많이 주어 줄기와 잎만 연하게 키우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물이 너무 연하면 벌레가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정숙은 작은 잎 하나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잎도 크게 소리치지는 않네요. 조금씩 접히면서 알려주는군요. 김영수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자밭에서 중요한 것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주 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한번 뒤집어 본 잎이 나중에 감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 뒤로 꽃보다 잎을 더 천천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잎 앞면만 보던 습관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일은 아닙니다. 밭은 해마다 사람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작년에 알던 것도 올해 날씨가 다르면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벌레가 많아 보인다면 무작정 강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범위와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몇 포기인지, 어느 쪽 밭인지, 새순에 몰려 있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서 권하는 안전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은 가족이 먹을 것을 키우는 자리이니 서두름보다 조심스러움이 먼저입니다. 작은 확인이 큰 걱정을 미리 막아주고 감자밭의 힘을 오래도록 조용히 지켜주는 법입니다. 잎을 살핀 뒤 박철수는 다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형님, 그래도 감자가 굵어지려면 지금 걸음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의 밭은 더 푸르고 키도 커 보이던데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감자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몇 가지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잎빛이 많이 연합니까? 줄기가 힘없이 눕습니까? 심을 때 밑거름이 부족했습니까? 자라는 속도가 유난히 늦습니까? 박철수는 질문을 들을수록 말수가 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감자도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밭과 비교하니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그 마음을 잘 안다는 듯 말했습니다. 밭일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비교입니다. 남의 밭은 늘 좋아 보이고 내 밭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남의 밭을 보고 크지 않습니다. 자기 흙과 자기 뿌리 속도에 맞추어 큽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웃거름은 필요할 때 주면 도움이 됩니다. 잎이 지나치게 옅고 줄기가 약하고 밭이 메말라 보이며 처음부터 영양이 부족했던 경우라면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잎빛이 괜찮고 줄기가 단단한데 걱정 때문에 자꾸 더 주면 오히려 잎만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감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많은 걸음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정숙은 밥상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 자꾸 밥을 더 얹어주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요. 김영수는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감자도 밥은 필요하지만 이미 충분한 아이에게 억지로 더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삽 대신 손을 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걸음보다 먼저 흙을 덮고 물기를 보고 잎을 확인하는 것이겠네요. 김영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웃걸음은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맞는가? 내 밭의 상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는 감자밭을 천천히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손은 빨라지고 손이 빨라질수록 밭은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감자꽃이 필 무렵에는 조급한 손보다 차분한 눈이 먼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으면 남은 것은 감자가 자기 일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웃걸음을 주게 되더라도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밭의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 뒤에는 반드시 물기와 잎의 변화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주는 순간보다 그 다음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이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밭도 사람처럼 돌봄을 받으면 표정이 달라지겠지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감자밭은 말이 없지만 잎빛과 줄기와 흙으로 늘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대답을 오늘 천천히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조금 더 높아지자 감자밭 위에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김영수는 밭 끝에 서서 오늘 살핀 것들을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감자꽃이 피면 먼저 마음이 바빠집니다. 꽃을 따야 하나, 물을 더 주어야 하나, 거름을 더 주어야 하나,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밭이 알려준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감자꽃은 겁낼 대상이 아닙니다. 꽃은 감자가 다른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꽃을 보았으면 손을 뻗기 전에 밑을 보십시오. 둘째, 북주기를 살펴야 합니다.
흙이 갈라지고 밑동이 드러나면 부드러운 흙으로 감자가 자랄 자리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감자는 어두운 흙 속에서 편안히 굵어집니다. 셋째, 물기를 이어 주어야 합니다. 너무 마르면 감자가 힘들고 너무 고이면 땅속이 답답해집니다. 겉흙만 믿지 말고 손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때에는 고랑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하십시오. 넷째, 잎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잎 뒷면과 새순을 보며 진딧물이나 잎이 말리는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웃걸음은 걱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밭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할 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박철수는 처음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자꽃을 보러 왔다가 흙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정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은 위에 피었는데 배운 것은 아래에 있었네요. 김영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밭일은 늘 그렇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 감자밭에도 꽃이 피었습니까? 꽃을 따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계셨습니까? 흙은 잘 덮여 있는지, 물기는 이어지고 있는지, 잎 뒷면은 깨끗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수고를 줄여줍니다. 감자는 사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되었을 때 보아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도와준다면 감자밭은 자기 힘으로 한 계절을 채워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감자밭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다음에도 계절에 맞는 텃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밭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김영수는 마지막으로 감자꽃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는 그 꽃이 질문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대답처럼 보였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끝이 가까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잘 살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어느 시기가 되면 말보다 표정으로 마음을 알리듯이 감자도 꽃과 잎과 흙으로 자기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감자꽃을 보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반가워하되 들뜨지는 말고 걱정하되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한 번 더 낮게 앉아 흙을 만져보는 그 시간이 밭과 사람을 함께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5월 감자밭이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주는 지혜입니다.